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준비하자 3기 신도시 7월부터 분양 시작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사람이 이미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그때 남들보다 그곳에 조금 더 앞서서 작은 씨앗을 심어놓는다면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자라나고 나에게 커다란 열매를 가져다주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더라. 이 공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6월 2일자 내용을 보시면은 7월 사전청약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첫 번째 지구계획 확정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1번 21년 사전청약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 번째 인천 계양 신도시 어떻게 구성을 할지, 세 번째 인천 계양을 보행 특화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고 합니다. 어떠한 부분이 적용이 될지, 네 번째 교통대책 어떻게 꾸릴지, 다섯 번째 사전청약 및 향후 계획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예전에 학창시절에 이러한 책 한 번쯤 다 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한 번쯤 풀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을 배우려면 수학의 정석을 배우라고 얘기들 하죠. 그런데 부동산에도 정석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정석. 어디 가서 보면은 그 정답, 그 정석을 알 수 있냐? 바로 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가 되겠고요. 사실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 많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이 정석, 국토교통부 자료를 찾아보시는 분은 그닥 많지 않죠. 조금 아쉽고요. 사실 정보수는 이 사이트 매일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떠도는 소문이 아닌, 뉴스로 접하는 기사가 아닌 정확한 팩트, 예산, 계획, 흐름, 축,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려면은 국토부 사이트 자주 들어가 보심 권면드리겠고요. 국토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도자료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1048번 7월 사전청약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첫 번째 지구계획 확정이라는 보도자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내용 클릭하게 되면은 첨부 파일이 있고요. 이러한 페이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보도일시 21년 6월 2일 수요일 석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여져 있죠. 사실 이러한 내용을 보고 고민해서 기자분들이 써서 기사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로 접하는 것보다 정확한 팩트, 좀 더 남들보다 앞서 알고자 한다면은 이 내용 보도자료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면드리겠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7월 사전청약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첫 번째 지구계획 확정, 1만 7천호 주택 공급, 사전청약으로 1,100호 조기 공급, 판교에 1.7배 규모의 일자리 용지,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 녹지 조성이라는 커다란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년 사전청약 언제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간단한 표 하나만 보더라도 큰 틀, 흐름 알 수 있게 되고요. 크게는 7월, 10월, 11월, 12월 달에 진행을 합니다. 가장 커다란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부분이죠. 7월에는 인천 계양, 10월에는 남양주 왕숙, 11월에는 하남 교산, 12월에는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찬릉 진행한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사전청약 왜 할까요? 이 문서 2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청약 대기 수요 일부 해소를 할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총 청약수는 약 수도권에 30만호 공공택지 개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청약이란 어떤 것일까요?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사전청약 제도는 본청약 1, 2년 전에 청약 진행하는 제도이며 21년 7월부터 공급 예정입니다. 주택 착공에 맞춰 진행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총 4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지구계획 승인, 사전청약, 주택 사업 승인 및 착공, 본청약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이 중에서 1, 3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2, 4번 같은 경우는 개인,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직접 움직여서 내가 살고자 하는 주택을 획득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해야 될 것은 이 핑크 색깔 동그라미죠. 사전청약이 되겠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본청약을 해야 최종 청약이 마무리가 된다. 이 부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기본 청약 자격 요건 어떻게 될까요? 이 또한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져 있고요. 큰 틀로 보면 이렇습니다. 무주택자 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 거주 요건, 지역 우선 공급 비율, 소득 자산 요건 및 기타 사항 등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이번 인천 계양 사전 청약 신청을 기준으로 제가 중요한 부분 몇 가지 추려봤어요. 사실
이러한 내용 뉴스 기사나 블로그나 유튜브만 봐도 굉장히 많이 나와져 있는데 그 중에 핵심 내용 위주로 제가 좀 작성을 해봤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읽어봐 드릴게요. 첫 번째 조건이죠. 모집 공고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세대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건이 같은 순서에서는 인천 1년 거주자 50%,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배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사전청약의 소득심사는 모집공고 기점으로 적용을 한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입니다. 공공분양 일정 기준 이하 소득 플러스 자산 기준이 있는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외벌이는 100에서 130%, 맞벌이는 120에서 140%를 적용하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130, 다자녀, 노부부 부양 같은 경우에는 120,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차량은 3,496만원 이하면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전용 59제곱미터 이하, 소득 100%,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전용 74에서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유지, 이 조건에다가 소득 플러스 자산은 제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건 네 번째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신청 유형에 따라서 진행이 가능하고요. 6회 또는 24회 이상 월 2에서 10만원 정도 인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조건 다섯 번째죠. 특별공급 조건인데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3명 이상, 굉장히 까다롭고 이거에 해당되시는 분은 사실 나라에서 집을 보장해줌도 맞을 것 같아요.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혼인 7년,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한부모 가족,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평생 무주택자, 혼인, 선납금 600만원, 소득세, 이렇게 커다란 구분, 틀 잡혀져 있고요. 세대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평생 한 번만 당첨이 가능하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세대주 플러스 무주택자 플러스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을 한다면 1순위 적용이 되고요.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자 세대 중 저축 총액이 높은 자 순으로 진행한다 합니다. 세 번째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월 10만원 이상 납입을 했다면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내용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공분양주택 어떻게 배정할까요? 그 퍼센트로 나와져 있는데 신혼부부가 30%, 생애 최초가 25%, 다자녀 가구가 10%, 노부모 부양 가구를 5%, 기관 추천이 15%, 기관 추천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10%, 그리고 일반 입주자 저축 가입자 15%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나는 신혼부부고 생애 최초고 다자녀 가구고 노부모 가구고 기관 추천이고 일반 입구간에 어쨌든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정확하고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입주 대상별 선정 방식, 이러한 내용들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공급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 그 자격 요건마다 정확한 데이터 확인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인천계양 신도시 어떻게 구성될까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죠. 인천계양 1.7만호 공급 중 사전청약 1,100호 추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인천계양 신도시는 약 17,000호, 인구 약 39,000명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의 4배 규모의 공원 녹지 전체 27%를 배정한다고 이야기하고요. 판교 테크노밸리의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 등을 조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래 숫자로 보는 인천계양 신도시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고요. 면적이 약 여의도의 1.1배, 세대수는 17,289세대, 인구는 38,996명, 공원 녹지 비율은 27%, 자족 기능은 22%, 그리고 학교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100% 유치토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38,996명 중 17,289가구를 넣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가구당 2.2명 정도가 거주할 것이다라고 계산이 되는데 왜 이러한 계산이 나왔나 봤더니 신혼부부라고 해도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지 않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구당 3명씩 계산을 해도 현찮은 판에 2.2명 정도밖에 적용이 되지 않더라. 조금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겠네요.
제가 초등학교 사진 하나 가져가 왔습니다. 1966년도 초등학교 모습이고 2017년도 초등학교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구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줄고 있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이고 2011년 2월에 KBS에서 시사기획 저출산의 덫이라는 프로를 했죠. 이 당시에 6학년은 이렇게 많은데 1학년은 요거밖에 안 된다라는 입학식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최근에 통계자료도 하나 또 나왔죠. 40대 여성의 가임 비율이 20대보다도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조금 더 젊은 나이 때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많이 출산할 수 있는 좋은 정책과 여러 가지 효과적인 실용적인 계획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인천 계양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주택 중 35%인 6066호 7개 블럭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통합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고 공공분야 주택은 2815호 6개 블럭이 공급되고 이 중에서 1050호가 금년 7월에 사전 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러한 창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숫자로 보는 주택 공급이란 내용이 되겠는데 총 공공주택단지 27개 블럭 중에 민간주택을 47.7%, 공공주택을 51.4%, 단독주택을 0.9% 넣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공공분양 6개 블럭, 공공임대 7개 블럭, 민간주택 13개 블럭, 민간임대 1개 블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부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특별계획 구역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언가 봤더니 요 아래 나와져 있는 사진이 되겠고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건축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결정하는 구역, 이 구역을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위치는 계양신도시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중에서 우측 아래 요 부분에 이 구역을 설정토록 하겠다, 넣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SBRT 등 교통 결점에 위치한 중심 거점 지역은 주거상업 자족시설과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조성하여 인천 계양 신도시에 무엇을 만든다? 랜드마크를 조성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요 파란 색깔 특별계획지구 근처에 내가 그 무언가를 남들보다 먼저 선점을 하고 있다면 점점 더 좋은 교통편과 점점 멋진 시설이 내 주변에 구성이 될 것이고 결론은 내 부동산 자산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 이 부분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더 나가 볼게요. 인천 계양 신도시는 전체 면적의 22%, 판교의 약 1.7%를 자족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자족 기능을 강화하여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를 뺏어오도록 하겠다, 분산토록 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 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보행 특화단지 스마트시티 만든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보행 특화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특화계획,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어디서나 5분 이내로 걸어서 접근 가능한 선형형 공원, 계양별이를 조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중심의 보행 특화 도시를 조성토록 하겠다. 태어나 처음 들어봤죠? 계양별이 뭔 뜻인가 봤더니 별이는 일의 뼈대, 다른 여럿의 중심이 되는 굵고 강한 줄을 일컫는 순 우리말로 인천 계양 신도시의 중심이 되는 5개의 선형형 공원을 계양별이로 명명했다라고 부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은 커다란 인천 계양 신도시 중심에 그 뼈대를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부터 줄기, 갈빗대를 뻗어나가는 사업으로 이 신도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석함이 가능할 것 같고요. 계양별이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학교, 커뮤니티 시설을 보행권 200에서 300m 내에 배치해 누구나 쉽고 균등하게 생활, SOC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촘촘한 공간 복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상상해보면 이래요. 철도를 타고 와요. 그러면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상업지에 딱 내리면은 그 앞에 상가도 있고 공원도 있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퇴근하고 나서 커뮤니티 생활을 즐기고 그 근처에 있는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들어가고 다음날 아침 출근 시간이 되면 다 같이 모여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철도를 타고 혹은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조감도만 보셔도 예시도만 보셔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네요. 그 밑에 페이지 보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아래쪽에 돌봄교육 도시 예시라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에 계양베리를 넣고 그 양쪽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위치를 해요. 그리고 그 뒤쪽에는 주거지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 계양별이 그 중심에는 강도 흐르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구성이 될 것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거, 배움, 일, 놀이의 융복합 공간을 조성해서 청년들이 유입되고 머무르는 창의역 신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며 계양베리 주변으로 유치원, 학교 등을 배치하고 공공주택 단지 내 공공보행 통행로를 계획해서 안전하고 재미있는 통학로를 제공하는 등 아이들을 감싸는 돌봄교육 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교통대책 어떻게 설명될까요? 우선 커다란 축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입주 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20년에 모두 확정했다. 인천, 계양은 김포공항역, 계양지구, 대장지구, 부천 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를 계획했고 주변 철도 노선은 5호선, 7호선, 9호선, 공항철도, GTX B노선으로 원활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 검토할 수 있네요. 이러한 광역교통대책 전체적으로 2026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며 우선 발주하여 진행 중인 도로사업 외에 나머지 사업도 적기에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설계에 착수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 검토할 수 있네요. 그 빅피처, 이 사진 한 장이면 사실 게임 끝나고요. 인천 계양지구, 그 아래쪽에 부천 대장지구와 통합해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명칭과 예산 정확히 잡혀져 있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하나하나 예산별로 계획별로 거리별로 알고 싶다면은 3기 신도시 고삐 풀렸다 정고수의 땅 따먹기 패스트트랙 이 내용 검토해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전 청약 및 향후 계획 어떻게 진행될까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사전 청약 및 향후 계획은 인천, 계양 신도시 사전 청약을 통해 올해 7월에 1,050호를 조기 공급하며 그중 일반 공공분양주택은 709호, 신혼희망타운은 341호가 공급이 된다. 사전 청약 대상 주택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을 기준으로 기존 도심 기반 시설 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였고 23년 본 청약을 거쳐 25년 입주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추진해보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촌역 어딘가 봤더니 이 사진에서 자세히는 안 보여요. 여기 깔때기처럼 갈라지는 요쯤에 박촌역이 위치가 되어져 있고 가장 먼저 인천 계양지구 내에 요 지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촌역과 연결해서 가장 빨리 조기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죠. 그 박촌역과 가장 가까운 지역은 공공분양으로 들어가고 그 뒤쪽으로 희망타운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박촌역 위성지도로 보면 이렇죠. 인천 1호선 라인이 되겠고요. 이곳에 박촌역이 위치하고 그 바로 오른쪽 노란 색깔 테두리로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이쪽 일원에 인천, 계양 신도시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바로 앞쪽에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나머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남양주 왕숙 2 10월, 하남 교산 11월,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12월에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청약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LH 사건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3기 신도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앞으로 오를지 아니면 떨어질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게 현실이고 내가 살 집 하나 갖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소망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거주 중에도 편리하게 생활을 하고 자산 가치도 오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러한 조건 단연 역세권임에 틀림없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 GTX 노선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 분명하죠. 그곳을 선점하는 자, 신도시 내에서 어쩌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신도시 내에서도 위너와 루저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GTX 노선 인근으로 그곳을 선점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GTX 노선을 머금은 자 앞으로 우상향 곡선의 달콤한 맛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해보며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